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왔습니다. 이쪽 파트는 양이 많은데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최근에 그랬습니다. 한 5문제가량 그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구성은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신고 허가,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각종 신고와 허가를 담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시작하자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2006년에 도입돼서 우리나라 2006년 1월 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작된 건데, 그럼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 극히 일부 지역은 실거래가 신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2006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 계약세 검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검인을 담고 있는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매매, 교환, 증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그럼 취득세 내야 되죠.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찾아가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그럼 시군구청장은 그 계약서의 가격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가격 확인할 텐데,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형식적 심사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형식적 심사. 실거래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공시가격만 맞으면 통과되니까, 예전엔 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공이가 원본계약서 써주면, 법무사한테 연결해주면 법무사가 손님 맞고 다운계약서 해드려요? 네. 그럼 이제 다운계약서 써서 시군구에 이걸 제출하고 검인을 받는 거죠. 그럼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통과되면, 확인되면 통과되고, 계약세 확인 도장, 시군구 도장 꽝 찍어주는데 그걸 검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검인. 이 검인 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거야. 예전엔 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계약서에 시군구 도장 받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해서 등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나라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자, 실거래가 신고하자.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근데 세 가지 계약 중에 매매 계약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검인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지금도 검인 대상이라고. 왜냐하면 교환하고 증여는 실거래가 검증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네 거 내 거 바꿨잖아요. 교환했으면 차익만 주고받을 거고, 실제 부동산 가격만큼 현금이 오고 가는 계약이 아니죠. 현금이 오고 가는 계약이 아니라서 실거래 검증이 어렵고, 증여도 내가 한테 줬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시군구청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받고 등기합니다. 지금도 형식적 심사니까 교환 증여는 공시지가,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는데, 장소는 같아요. 여기 뭘 제출하냐? 신고서를 내야 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도 배우죠. 그럼 시군구는 실질적 심사, 실거래가 검증을 합니다. 타당하면 신고필증이라는 걸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신고필증 받아 이걸 이제 등기소에 제출해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매는,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검인 대상인 거고, 교환 증여는 지금도 검인 대상이며, 매매는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잖아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게 특별법이라는 거지. 매매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뭘 받으면, 신고불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매는 지금도 검인 대상도 지금도 있습니다. 일부 매매는 지금도 검인 대상이 있고요. 대부분의 매매 계약은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2006년에 처음 도입될 때는 오로지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 계약만 신고했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권, 입주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바로 1년 뒤 2007년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이것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어서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 네 가지로 10년이 흐릅니다. 10년. 10년이 흐르고 2017년 1월 20일 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하나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합쳐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했냐?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관계없이 공급 계약도 다 신고한다. 이런 공급 계약은 분양 계약이잖아요. 공급 계약은 이날 전까지는 검인 대상이었어요. 검인 대상에도 별 문제 없는 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계약하는데 나만 다운 계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인 대상에도 별 문제 없었는데 일부 단지에서 소규모 단지에서 전체 다운 계약서, 전체 업 계약서도 뭐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니네 다 해라. 공급 계약도 신고하고 또 여기 주택 분양권, 주택 입주권 신고 대상이었는데 상가, 토지 분양권은 신고 대상 아니었잖아요. 이 분양권도 다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 전까지 문제 풀 때는 5555 공급계약 X, 상가 토지 분양권 X 이렇게 풀었다가 지금은 다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런 역사가 있더라. 그러면 잠깐 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부동산 등이라는 건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묶어서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죠. 계약은 매매니까 토지의 매매, 건축물 매매를 신고하라 이거지. 자, 그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앞글자 따서 주, 시, 건, 택, 토공, 선, 빈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주, 시, 건, 택, 토공, 선, 빈집. 이렇게 주, 시, 건, 택, 토공, 선, 빈집 이렇게 합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주택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사업기 승인받아 이제 분양하잖아요.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상가 분양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 그 미만은 건축법. 상가도 분양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 30지 이상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미만은 건축법으로 갑니다.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겠지 뭐.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가, 택지, 뭐 주택 다 공급하는 거죠. 공공주택법, 공공주택인가 보죠. 그 내용은 묻지 않아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규모 단지는 정비법, 소규모 단지 재건축은 빈집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정비법은 복잡해서 좀 간편하게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기준 한 200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정비법, 그 미만은 빈집법으로 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부동산을 분양할 때 적용되는 법들이야. 주, 시, 건, 택, 토공, 선, 빈집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무슨 계약?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죠. 이 8가지 법률에 따른 1번 공급계약을 신고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는 건 분양권 뜻하는 거예요. 분양권. 어디다 필기하고 집에서 좀 구경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 자가 뭘 취득했어요, 이제? 분양권 취득한 거잖아요. 분양권 취득했고, 이거의 무슨 계약을? 매매계약. 이거를 피받고 팔았다 이거지. 이 매매계약을 신고하라 2번.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계약, 그 다음에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그대로 냅니다. 주택법 공급계약 5. 또 택지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5. 이렇게요. 다음 우리 재건축법이 정비법하고 빈집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재건축을 해보자고요.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고? 재건축을 한다면 토지는 남죠. 건축물은 철거되고 아파트는 철거되고 토지만 남을 거예요. 이게 토지를 정비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종전토지라고 부르죠. 종전토지. 종전토지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종전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전체 3,000세대인데 3,000분의 1조가 갑의 지분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3,000세대를 부시고 5,000세대 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3,000세대 부시고 5,000세대 지키로 하자.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이 결정됐으니까 분양 신청을 하세요라고 30일, 60일 사이로 준다고 공법에 나오잖아요. 분양 신청 기간을 주고 분양 신청을 받을 거야. 근데 2,000세대는 분양 신청을 하고 1,000세대는 분양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총 5,000세대 중에서 2,000세대는 조합원 분양을 할 것이고 3,0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겠네. 분양 신청을 받고 사업 시행자는 이제 분양 계획을 짜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부르죠. 관리 처분 계획.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뭐냐? 이 종전 토지 가격 평가를 하잖아요. 이 평가 금액을 권리 가격이라고 부르고 이걸 3억이라 하자. 여기에 부담금 더 내야지. 부담금을 2억 더 낸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큼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 가격이죠. 분양가. 이게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시장 분수에 뭘 받아서? 인가 받아서 5,000세대 첫 번째 무슨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이게 바로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5,000세대 무슨 계약? 공급 계약을 신고하라. 그럼 아까 3,000세대 일반 분양하잖아.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한다면 이 정비법 공급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분양권이죠. 분양권. 이 분양권도 매매했을 땐 뭐 해라? 신고해라. 2번. 그 다음 나머지 2,000세대 조합원 분양이잖아요. 조합원 분양은 뭐라 표현하냐면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자,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그 입주권 매매도 뭐해라? 신고해라 이거야. 신고해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는 뭐예요? 입주권. 그럼 현재 이 안에서 정비법 몇 번 나와? 3번. 5,000세대 공급계약, 3,000세대 분양권, 2,000세대 입주권을 신고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럼 당연히 빈집법도 빈집법인데 빈집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뭐? 공급계약, 또 일반 분양, 분양권, 또 입주권. 입주권은 얘네들은요. 빈집법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표현하나 봐.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그 입주권 매매도 신고하라. 결국 8가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계약, 8가지 법률에 따른 분양권, 정비법, 입주권, 빈집법,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는데 자, 신고 간청은 어디가 신고하냐 이거지. 한번 앞에까지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까요? 자, 몇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자, 현재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신 겁니다. 부동산 등이라는 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 시, 건택, 도공선, 빈집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계약. 그다음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또 정비법, 입주권, 빈집법, 입주권의 매매를 신고하라 이거야. 신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주의할 점들은 여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됐고요. 우리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중에서는 입광공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입광공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시험이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건축법이라는 걸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마우스 좀 치우고. 건축법. 이 안에 분명히 건축법은 없잖아. 건축법은. 예를 들어 건축법.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급 계약. 이런 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겠지 당연히. 건축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택법이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주택 상가 일정 규모 미만은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같은 거 이 공급 계약, 최초 분양 계약은 지금도 검인 대상인 거예요. 이것도 매매는 매매인데 그건 지금도 검인 대상이 있긴 하구나. 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것만 내면 되고요. 이 건축법이라 낼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좀 헷갈리라고 낼 수도 있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O인데 건축법은 X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좀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택지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이게 헷갈리라고 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잖아.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분양권 매매도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장난친 거예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공급이 된 택지인데 택지의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이구나. 이거를 신고해라 X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 내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또 나올 텐데 요즘에 장난치는 게 이런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이거 함정이지. 택지개발촉진법 이걸 준 건 함정이죠. 함정. 오 이렇게 풀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공급이 된 이건 여기까지는 함정이죠. 여기부터 읽으면 되죠. 택지의 임대차 계약 이만큼을 물어본 거죠. 그냥.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건축물의 매매 이러면 OX 이러면 또 O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지 않냐.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라 이미 공급이 된 건축물입니다. 이거의 매매 이거는 이제 O로 풀어야 되죠. 매매 그냥 건축물의 매매니까요. 요즘 문제의 추세가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고 자 계약은 어떤 계약만 오로지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만 교환 X, 증여도 X, 경매 X, 임대차 X인데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고 이따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일부터 며칠? 30일. 작년 2월 달에 60일에서 30일로 바뀐 거죠. 30일. 계약일부터 30일. 또 어디가 신고하냐? 신고관청인데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는 신고관청.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말하며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얘기할 때 구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구로 가고 구가 없으면 시로 가는 거잖아. 시. 근데 이거 말고 이 가운데가 중요해. 특별자치시장도 뭐고? 신고관청이구나.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도보다 신고관청이구나. 요즘 문제 추세가 이래요. 부동산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이다. 오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넣는 걸 좋아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걸 넣는 걸 좋아해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개념을 잡아볼까요? 신고관청. 자,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면 강남구는 등록관청이죠. 또 강남구에 토지를 중개했다면 이거는 등록관청이면서 신고관청일 거야. 이거는 뭐 시험에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자가 서초구에 있는 토지를 중개한다. 그러면 강남구는 등록관청, 서초구는 신고관청.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고 어디 가서 해라? 오른쪽 가서 신고하라 이거야. 오른쪽 가서. 신고관청에 신고한다고. 여기에 신고한다. 그러면 땡. 그럼 당연히 신고 위반했다. 신고 위반하면 과태료 누가 부과할까? 등록관청이 신고관청이. 당연히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과태료 받은 사실을 등록관청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부과일부터 10일 안에 통보해 줘라. 이런 제도도 나중에 나와요. 자, 이게 신고관청의 개념이 되겠다. 신고관청의 개념. 이걸 그림 오른쪽에 적어드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앞장 다 봤고 여기 문제 풀어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여기 중개사무소 서질이거나 시군구에 제출해라. 그럼 틀린 날이에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등 소재지거나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이고 3번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 3장에서 배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어도 농지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어도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허가 받는 건데 실거래가 신고는 무관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확정적 유효가 되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것도 실거래가 신고는 무관한 얘기야. 무관한 얘기. 되게 잘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 두 문제 들어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들어있는 문제가 더 쉽습니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볼까요? 이게 28회인데 이 주, 시, 건택, 토공산, 빈집이 만들어진 첫 시험이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다 골라라. 되게 쉽게 나왔죠. 건축물 분양법 공급계약 5, 도시개발법 공급계약도 5, 주택법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분양권 매매도 5,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지위 입주권 매매도 5 이렇게 이제 간단히 출제된 문제고 28회, 29회 나오고 30회 때 나왔는데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요.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닌 것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벌써 말장난 시작하잖아요. 이미 공급이 됐다. 근데 그 주택인데 매매 이거는 뭐 이만큼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생일 5. 이게 그때 답이었어. 택지벌총지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 X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급계약은 당연히 5. 이 4번이 함정이 줬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되게 낯설잖아. 이런 건 없었는데 X 이렇게 4번에다가 고르기를 원했던 거죠. 이거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이건 그냥 쓸데없는 얘기죠. 앞에는 쓸데없는 얘기야. 체육시설 같은 게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는 신고 안 해? 해야지. 그냥 건물의 매매죠. 그냥 건물의 매매. 말장난입니다.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 그래서 이제 신고대상 아닌 거는 결국 답은 2번이고 4번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페이지 86페이지는 그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의 절차고요. 신고 의무와 절차 보고 있고 그다음 87페이지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신고 의무와 신고 절차가 쭉 규정되어 있어요. 앞에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잠깐 좀 칠판 보고 전자칠판 보고 좀 정리 좀 해볼 게 있어요. 일단은 보시죠. 쭉 보고 나서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신고 의무자는 제가 칠판의 방식은 좀 다른 방식이에요. 직거래일 때와 중개거래일 때로 의무자를 먼저 보자. 직거래일 때와 중개거래일 때 의무자.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됨이 원칙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거나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데 공동신고는 원칙이기 때문에 시험이 났네요. 공동신고 의무가 있다는 건 안 나온다고. 이 공동신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은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일방이 누구냐? 국가 등입니다.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해라?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고 나머지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국가 등이 누군지 아시고 가셔야 돼.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국가, 공공기관, 지방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틀리게 되겠어요? 당연히 공동, OX, X.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O. 이런 식으로. 근데 한쪽에 뭐 한다? 신고를 거부할 때는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국토부령에 따라 이 말까지 시험에 다 나와 그냥. 국토부령에 구체적인 신고 방법,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거부한다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갑은 매도인, 갑과 을이 매수인,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데 옛날에 내가 4억 주고 산 집이었는데 5억에 매매했대. 그리고 갑은 양도세 비과세래요. 그 사실을 을이 알아. 을이 알고 갑한테 뭐라고 그래요? 있잖아. 기분 좋으실 텐데 따질 거 기분인데 6억에 좀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갑이 뭐래요? 아니 왜요? 그렇게 하면 취득세 더 내잖아요. 왜 그래요? 을이 내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세금 좀 더 내고 싶어서 그러지 왜? 그 기쁜 뜻 좀 알아줘. 갑이 웃기지 마요. 저요 공부해요. 랜드프로 공부하는데 다 공부했죠. 당장 취득세 더 내는 것 같아도 나중에 6억이 되팔아서 양도세 안 내려는 거 다 알아요. 그러지 마요. 위반이에요 이거. 거짓 신고하면 위반이에요. 을이 공부해? 진작 말하지. 부끄럽게 정말. 다 준비했지 또. 알았어. 내가 복비 0.4 200 다 준비했지 또. 왜 그래 또. 복비 내가 쏠게. 갑이 됐고요. 이거 거짓 신고하잖아요. 거짓 신고 과태료가요. 세상에 과태료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5%예요. 5억에 5%는 얼마인 줄 알아요? 250 아니에요. 2,500만 원이에요. 복비 200 됐어요. 한 1,000 좀 볼까? 을이 뭐래? 야 됐어 나 안 해. 진짜 제대로 배웠는데? 나 안 해. 신고를 뭐 했어? 거부했다 이거 거부해서 연락 줘. 가버린 거죠. 그때 갑이 뭐래요? 속으로 확실히 공부 안 했는 다르다고. 이렇게 한쪽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스토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구나. 직거래일 때 공동신고 원칙, 한쪽이 국가대면 국가대행 단도신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도신고. 중개거래.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계약서 썼다면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당연히 공동중개했을 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역시 공동중개하는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에 따라 단도신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좀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우리가 개공이가 거래신고한다는 제도 당연히 우리 2006년에 처음 부동산 거래신고할 때 도입을 했겠죠. 도입했을 텐데 개공들이 그때 되게 반발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반발했냐면 아니 왜 우리가 신고해요? 계약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중개하는 사람이잖아. 계약서 썼고 확인설명서 썼으면 됐지. 왜 우리가 신고해요? 뭐 당사자 애들이에요? 초딩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 그 개공이 신고하게 되면요. 이 거래가 중개거래라는 게 드러나잖아.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복비 받잖아. 소득세 과세 처리로 활용이 되겠지. 이게 정보 목적은 또 일부 목적에 그에 뜨거든요. 그래서 아니 당사자 신고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 단체로 휴업할래요. 협박이다. 협박. 정부 협박하니까 정부에서 하자 그냥. 너네 경매 입찰들이 받고 싶다고 그랬지? 줄게 할래? 했더니 알았대. 그래서 이제 그때 딜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신고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애들 아니에요. 근데 왜 개공이 신고하냐? 우리가 중개거래일 땐 개공이 신고하라고 배우면 너무 당연하다고 처음에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원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게 된 거다. 중개거래라는 걸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제대로 신고하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지 하는데 우리가 신고할 때 충분히 단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게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좀 이따 해제 신고, 또 주택임대차 신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다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데 오로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어요. 다른 건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 법 전체에서 개공의 의무는 뭐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딱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우리의 의무는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공동중개에서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한쪽이 빠지고 싶잖아요.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하자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러니 한쪽이 거부하면 단도신고도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신고 절차 볼 텐데 자, 이제 당사자 직거래했을 때 신고 절차. 아까 공동신고하는 게 원칙이랬잖아요. 공동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데 제출은 아무나 제출하면 돼요. 여기서 공동 제출하면 틀려요. 공동신고라는 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 제출이 아닙니다.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당연히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날인 제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제출하라. 여기도 공동으로 이러면 틀리겠지 뭐. 당연히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틀립니다. 단독 서명 날인. 한쪽이 거부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매도인이 매수인이 신고 거부했잖아. 지금 매도인이 단독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서에 매도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겠지. 근데 이것만 내면 안 되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뭘 첨부하느냐? 거래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도 확인할 것이며 상대방 인적사항도 확인할 것이다. 단독신고 사유서 써내라 이거죠. 사유서에 뭐라고 써야 돼요? 매수인 저 인간이요. 금액을 높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공부하거든요. 랜드프로 공부해서 제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했는데 매수인이 그 보비를 내준다고 꼬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잠깐 흔들렸어요. 잠깐 흔들렸는데요. 지금 끝까지 안 된다고 했죠. 과태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더니 신고를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돼.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세 가지 비교해 보면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신고서만 내면 돼. 신고서만 내면 되는데 한쪽이 뭐 할 때는 거부할 때만 첨부서류가 들어간다. 세 가지 중에서 여기만 첨부서류 들어가요.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그러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다 뭘 보여줘야 돼?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지. 그럼 뭘 보여주겠어? 가서 그래요? 신고서 내면서 매수인이 이거 내면서 저예요. 그래요? 저예요 공무원이. 누구? 아이 저 맞아요. 놓고 와가지고 저 맞아요. 진짜 저예요. 웃기고 있는 거지. 신분증 보여줘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전부 다 공동신고하든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든 한쪽이 거부하든 간에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 같은 걸 내시면 됩니다. 직거래일 때 신고 절차 있고, 자 이제 중개거래. 중개거래의 신고 절차는 자 당연히 신고세 누가? 개공이 단독 서명 날인하겠지. 거래 당사자 해 안 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신고문가 없잖아 아예. 당사자 서명 날인 X. 그 다음에 공동 중개했다면 당연히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 한쪽에 거부하면 또 단독 서명 날인 제출. 이때도 서류 첨부.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 똑같아요. 똑같이 바꿔라. 똑같습니다. 이때도 한쪽에 거부할 때만 첨부 서류. 계약서 사본 첨부 X. 여기는 계약서 사본 내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신분증 보여주고 누구만 제출 대행, 소공만 제출 대행, 중개 보조원 안 돼. 오로지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다. 보조원 안 됩니다. 보조원 사실 되게 기분 나쁘죠. 뭐 대단한 일 아니죠. 심부름 하는 건데 뭐 심부름도 못하게. 자, 소공만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줘라. 신고서에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되어 있고 소공은 하지 않습니다. 소공이 이 신고서를 내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공무원은 그 개공의 인적사항과 소공의 인적사항을 비교해서 보면은 고용신고 관계구나라는 걸 컴퓨터로 조회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위임장은 내지 않아요. 그래서 신분증만 보여준다 이겁니다. 신분증만 보여준다. 그럼 이제 다시 아까 거기로 갑시다. 여기를 보는 방법. 여기는 한 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당사자는 공동신고함이 원칙. 한쪽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는 누가? 국가 등에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상대방은 신고무가 아예 없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지방. 한쪽이 거부하면 국토부 등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출제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공동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합니다. 공동 제출 아니라는 거 조심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는데 이때는 신고서만 냅니다. 계약서 사본 내야 안 내요? 신고서만 냅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서를 공동 제출 X. 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계약서 사본 첨부 X.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단독 서명, 단독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신고서만 냅니다. 자, 밑에 OX 풀어볼까요?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X.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다른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죠.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니까. 지자체 개인이 직접 매매 계약을 했거나 당사자는 공동 신고해라 X.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고. 그다음에 한쪽이 거부할 땐 단독 서명 달인 그리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 여기만 서류 첨부.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 그다음에 내면서 이제 신분증 다 보여줬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제출을 대행하는 대리인은 신분증명서 위임장이 들어있는 거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이 안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위임인이 자연인이라면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다. 보통 우리 위임장에 인감 찍잖아요. 여기 인감 찍지 않고 자필 서명, 요즘에 자필 서명 다 통하니까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내고 위임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 인감 날이나 위임장을 내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직거래일 때고 이제 중개거래일 때. 자, 중개거래일 때 신고 의무자 개공이가 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썼구나. 그럼 누가? 개공이가 거래 신고해라. 당연하지.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조심하고요. 시험에 이미 나왔죠. 개공이 신고 의무자니까 당사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고요. 그럼 개공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라고 하면 당연히 X지 뭐. 당연히 X. 개공과 당사자 공동 신고해라. X. 그다음 공동 중개했을 땐 당연히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가 공동 신고해라. 공동 중개한 개공 중에 일방이 거부하면 국토부령에 따라 단독 신고할 수 있다. 했고 또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개공이 신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신고서 제출 방법은 당연히 신고서에 누가? 개공이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해라.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자 세요 안 해요? 신고서 개공과 당사자 공동하면 틀려 이게. 개공 혼자서 하는 거야. 외로운 개공 해보세요. 외로운 개공. 개공님께서 굉장히 외로워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7시에 사무실 불 다 끄고 향초 쓰면 랜턴 날린 모자 쓰고 신고서 혼자서 쓰고 퇴근하는 거예요. 외로운 개공 상상하시고 이런 거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치한가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고 넓게 마음을 가져주세요. 마음을 넓게 가져주세요. 자,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공, 외로운 개공입니다. 외로운 개공. 그 다음에 신분증 보여주고 그다음 신고서만 내면 된다. 근데 여기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했구나. 이때는 우리 개공이가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도 당사자잖아. 거래 당사자니까 직거래였으면 지자체가 신고하지만 중개거래일 때는 중개거래가 우선하니까 개공이 신고하는 거예요.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중개했을 때는 공동신고해야 되니까 공동중개한 개공이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제시, 신고서만 제출. 그 다음에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거구나. 그럼 단독 서명 날이나 신고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 신고 사유서. 항상 서류 첨부는 세 가지 중에 한쪽이 거부할 때만 서류 첨부 들어가고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소공반 제출 대행 가능하다.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것도 다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공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위임장 내지 않는데 이런 걸 굳이 시험에 내고 그러진 않아요. 보조는 제출 대행이 또 안 되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신고사항이 나오는데 이 신고사항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번에 신고사항이 꽤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신고사항이 이쪽은 이제 공통신고사항이고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여기 이번에 전체가 신설됐고요. 법인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할 때 대한민국 모든 주택을 말하거든요. 자, 공통신고사항부터 시작합시다. 공통신고사항은
뭐 토지, 건축물, 뭐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따지지 말고 다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 간 거래든 개인과 법인이 거래를 하든 법인과 법인이 거래를 하든 전부 다 공통으로 신고사항. 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하죠. 개공이 계약서 썼다면 개공이 인적사항인데 이게 잘 나와.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중개거래일 때.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당연해 보여요.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때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 부동산 등의 종류, 부동산 등 중 어떤 거냐 이거지. 그다음 소재지, 지번 지분 면적에다가 얼마짜리 실제 거래 가격이다 이거지. 이걸 외우는 방법은 여기 암기 코드. 거래 당사자가 라면 끓일, 거래 당사자가 인적사항, 라면 끓일 항상 들어가니까.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중개했으면 젓가락 들고 너도 붙어. 자, 종지 하나 들고 붙어 같이 먹어야 되니까. 라면 언제 먹어? 계약일날, 중도금 지급일날, 잔금 지급일날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 그들이 엄청나게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이름이 뭐예요? 소치면, 소재지, 지번지분 면적,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이죠. 되게 담백해요. 소지면,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입니다. 우리 기름을 지름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정감 있잖아요. 참지름, 들지름 이러잖아요. 소의 지름으로 튀긴 라면. 얼마나 맛있던지 실실 웃으면서. 굉장히 유치합니다. 외우는 방법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고, 거래 당사자 라면 끓여. 중개거래면 너 젓가락 들고 붙어. 라면 어디서 먹어? 라면은 중개사무소에서 먹어. 중개사무소에서 라면을 먹어. 그리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라면 먹어.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라면 종류는 소지면,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안 헷갈려요. 이게 주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권리관계 얼마나 글쓰한지 몰라. 공법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규제 다 XX, 실제 거래액의 기준시가는 X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게 내는 걸 문제 다 외우고 다니냐고. 이 정도가 이제 제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 쉽게 외워지는 거죠. 이런 걸 실거래가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실거래가 신고할 때 이런 걸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 2번이 올해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의 법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이거는 지역불문, 가격불문입니다. 지역불문, 가격불문이라고 했어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이 특별히 주택을 살 이유가 없잖아. 대부분 투기 목적이 아니냐 이거지. 뭐 직원이 주거용이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다음 해상을 추가로 신고하라. 공동신고상 플러스 신고할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 매도 법인이든 매수 법인이든 모두 신고할 내용은 법인의 등기 현황, 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보고 등기 현황, 법인과 그 상대방과의 관계. 원래 상대방 관계가 좀 많아요. 이 법인이 개인과 계약이 있는데 이 법인의 임원과 친족 관계냐 저 개인이. 예를 들면 또 법인과 법인이 거래했는데 이 법인과 저 법인 간에 친족 관계가 있거나 같은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이럴 경우에 이런 게 편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법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거는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는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법인 등기 현황과 상대방과 관계는 매도법인, 매수법인 다 신고해라. 근데 매수법인일 때,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일 경우에 추가로 신고할 겁니다. 매도법인은 1번만, 매수법인은 1번, 2번 다. 이거 1번 다라는 거죠. 매도법인은 이것만, 매수법인은 양거래 전부 다 신고하는 거죠. 왜 샀니? 취득 목적,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거니? 이용 계획, 그다음에 자금 전달 계획과 지급 방식. 다시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전달 계획, 지급 방식. 같이 해보세요.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전달 계획, 지급 방식. 다만 어디에서만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에 금액을 얼마는 예금, 얼마는 대출, 뭐 주식채권 처분했다. 이렇게 조목조목 써내지 않습니까? 써내는데 서서 4개만 하면 돼요. 원래는 써서 4개만 하면 되는데 그 항목에 입증 자료를 내라고. 투기 과열지구 주택 계약일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내세요. 추가로 내세요. 이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만 써내면 되는데 다만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자금 조달계획 지급 방식을 적어내되 각각의 이걸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다 내라 이거야. 뭐 이런 건 예외인데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이나 분양권이 입주권 거래일 때는 이건 신고할 필요 없고요. 현존하는 주택일 때만. 자, 다음에 법인 외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이지 그냥 쉽게 말하면 자연인이 자금 조달 계획, 지급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일부 주택이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일 때, 다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모든 주택이더라. 이 다른 나라 아시죠?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여기는 비규제적 6억 이상,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일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 자연인이니까 입주할지 여부,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다만 이때도 어디에서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는 건 공통이죠. 지금 공통입니다. 좀 헷갈리죠? 약간 헷갈립니다. 다시 주택의 매수법인은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다시 법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 목적, 이용 계획, 자금 조달 지급 방식. 그리고 법인 외의자일 경우에는 법인 외의자가 매수자일 때는 비규제적 6억 이상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일 때 이때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다만 각각 공통은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이것만 공통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건 공통신고 사항이고 여기는 법인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고 그다음에 여기는 법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택의 매도 법인이다. 이거는 법인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지 않습니까? 1번은 무조건 들어가죠. 1번 플러스 2번의 양괄호 1 이만큼. 2번의 양괄호 1 이만큼을 신고하고 매도 법인. 주택의 매수 법인은 1번 전체, 2번 전체죠. 1번 전체, 2번 전체 다. 그 다음에 개인이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 지역의 6억 이상 주택과 투기 과열지구 조정한 주택일 때는 1번 플러스 3번이다. 할만하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깔끔히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을걸요? 자, 딱 정리했고 그 다음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매수자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었죠. 공통 들어갈 내용이다. 다시 주택의 매도법인 1번 양괄호 1 주택의 매수법인 1번 전체 2번 전체 그 다음에 법인 외의자가 법인 외의자가 비규제적 6억 이상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주택일 때는 1번 플러스 3번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취득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첨부.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밑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